사실 이게 여러분들 돈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아, 이게 그럼요. HCI가 정말 돈에 중요한 분야인 게 왼쪽 뭔지 아십니까? 네. 싸이월드 싸이월드와 페이스북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보이는 게 완전 다르잖아요. 여기는 내 거야. 페이스북은 한 번에 여러 사람들을 보이잖아. 그 차이가 흥망성쇠를 불러온 거예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HCI가 뭐의 약자죠? 네,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사람과 컴퓨터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들 맨날 컴퓨터 쓰시잖아요. 이것도 컴퓨터예요. 이거 맨날 써요. 무조건 HCI는 숨 쉬는 것처럼 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그 분야에서 아주 놀라운 인사이트를 가진 분을 모셨습니다. 컴패노이드 랩스의 대표님 장진규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컴패노이드 랩스 장진규라고 합니다. 이 자료 준비할 때 가장 많이 신경 쓴 게 HCI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준비를 했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쭉 설명드릴 테니까 따라오시면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거 뭔지 알고 계세요? 이거 알죠? 다먹었지? 원래 이걸 물어보고 준비된 멘트는 뭐였냐면 이거 아시는 분들은 나이가 좀 있다. 왜냐면 근데 나이는 원래 있어요. 70. 다마고치가 사실 메타버스 우리가 한때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했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접할 수 있는 기초적인 메타버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다마고치를 여러분들이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 안에 캐릭터가 있잖아요. 네. 이 캐릭터를 우리가 보통 애완동물, 요즘은 이제 반려동물 이렇게도 많이 부르는데 이 다마고치를 보통 이제 애완동물이라고 취급을 하고 우리가 이제 이 애완동물한테 24시간 동안 이제 우리가 케어를 해줘야지 맞아요. 살아나가는 거잖아요. 밥 주고 네, 밥 주고 똥 똥도 치워주고. 치워주고 그래서 사실은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다마고치를 게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인간 사회에서 하는 상호작용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 상호작용을 컴퓨터로 된 이 게임을 가지고도 상호작용을 한다는 걸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게임들도 다 HCI라는 분야에서 연구된 결과물을 바탕으로 그 게임을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네, 이거 모를 수가 없죠. 엔딩도 진짜 많잖아요, 사실. 그 프린세스 메이커를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처음 할 때는 잘 모르니까 일단 켜봐요. 그래서 결과를 보고 나면 내 아이가 이렇게 성장했다니 바꿔봐야겠어. 그래서 맞아요. 바꿉니다. 막 전략적으로 바꿔요. 내가 얘를 이렇게 키워야겠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프린세스 그렇죠. 메이커에서도.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 HCI 분야에서 연구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물들이 그 게임 속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게임에서 캐릭터를 어떻게 키우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든 거죠. 게임만 그러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요거 있죠. 네, 지금도 우리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그 소셜 미디어 같은 데서도 좋아요 버튼 많이 누르잖아요. 이런 것들도 사실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분야에서 여러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에서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해서 예를 들면 하트 표시로 된 버튼을 심어보자. 엄지를 해보자. 엄지를 해보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서 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아까 그 페이스북 화면을 보시면은 페이스북이 원래는 좋아요 버튼만 있다가 5, 6년 전부터 다른 버튼들이 추가됐어요. 감정이 여러 가지가 감정이 들어가 있었죠. 이런 것들도 페이스북이 엄청 연구를 많이 합니다. 지금 이제 메타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메타 내에 있는 HCI 연구소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감정 표현을 하게끔 만들까. 그리고 그런 리액션을 할 때 예를 들면 문화적인 특성도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나라에서는 하트가 진한 그런 관계에서만 하트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하트보다 다른 어떤 리액션을 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리액션 방식을 설정해서 인터페이스에 녹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사실 HCI라는 거죠. 인간과 컴퓨터가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되는지 그 방식을 연구하고 그게 또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는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가 HCI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컴퓨터는 우리 감정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공존이라는 주제를 제가 가져온 이유가 인간과 컴퓨터가 사실은 감정 교류를 할 수도 있어요. 컴퓨터가 감정을 어쩌면 읽을 수도 있어요. 며칠 전에 사실 챗 GPT랑 그 부분에 대해서 30분 정도 얘기했거든요. 그뭐 벌써 얘기를 했어. 벌써 감정 교류를 한 거야. 그렇지. 사실은. 끝까지 얘는 온 거지던데? 마음이 상하셨죠? 네. 마음을 상하게 했네. 나는 터치 당했는데 내가 얘를 터치할 수 없잖아. 졌네. 이 HCI라는 분야가 그러면 학문 분야로서 자리 잡아 있느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HCI 인스티튜트라고 되어 있는 학교가 이제 카네기 멜론이라고 불리는 학교가 이제 하나의 축이고 또 하나의 축이 이제 MIT 미디어 랩이 또 하나의 축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이 양대 산맥에 해당하는 이 두 학교로부터 HCI라는 분야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학문으로서 정립이 되고 성장해 왔다. 발전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 HCI라는 분야를 다룰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으로 다루는데 네. 이 두 학교를 제가 소개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HCI라는 분야가 사실은 휴먼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상호작용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휴먼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되고 컴퓨터에 컴퓨터에 대해서도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를 이해하려면 컴퓨터 사이언스를 알아야 되고요. 그렇죠. 휴먼을 이해하려면 뭐 소셜 사이언스, 사회과학이라든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그 제반 분야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야들이 이제 HCI의 어떻게 보면 제반 분야라고 해서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양대산맥, 어떻게 보면 휴먼을 이해하는 학문 분야와 컴퓨터를 이해하는 학문 분야, 이 두 관점에서 HCI 분야가 계속 이제 학문적인 교류를 해오면서 발전해 왔는데, 저는 이제 제가 전공한 분야는 커그니티브 사이언스, 인지과학 분야이고요. 인지과학. 여기 네. 보면 뭐 인간 사고와 관련된 모델링이라는 분야도 있고 언어와 관련된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아까 챗GPT 말씀하신 것도 저 링귀스틱, 언어학에서 사실은 다뤄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은 분야예요. 연구적으로 볼 때. 그리고 심리학도 있고요. 네. 또 소셜 사이언스, 철학도 여러 가지 들어있고. 있습니다. 네, 철학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네.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학문들이 섞여서 이 HCI라는 분야를 연구를 합니다. 종합학문이네요, 종합 진짜. 학문이죠. 그래서 네. 융합학문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섭렵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학부 때 컴퓨터 사이언스를 했는데 석박사 때 인지과학 하면서 힘들었어요. 이제 이 분야가 그러면 어떻게 연구를 하냐, 그냥 이렇게 융합학문입니다 하면 너무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구체적으로 도식을 제가 가져왔는데, 아까 컴퓨터라고 하면 스마트폰도 되고요, PC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이 컴퓨터가 디지털 시스템이라고 불리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인간이 휴먼, 왼쪽에 있겠죠. 네. 그럼 그 사이를 우리가 연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일들을 어떻게 배울 거냐,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인터페이스, 오른쪽에 있는 도구부터 볼게요. 네. 인터페이스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거는 인터페이스가 이거 너무 불편해 이러잖아. 그런 게 다 이제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상호작용, 인터랙션은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그쵸. 들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전원 버튼을 누른다라고 지금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전원 버튼이 보통은 버튼이니까 누르면 이렇게 클릭하는 느낌이 있죠. 그 행동하는 행위를 결정짓는 게 상호작용이라는 요소예요. 누르고 싶게 만드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눌렀을 때 이게 딸깍 소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낼 거냐, 깊이를 어느 정도로 줄 거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도 HCI 분야에서 인터랙션이라는 걸 연구해서 나온 결과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 인포메이션. 우리가 보통 아무 생각 없이 IT 기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IT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죠. 테크놀로지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기기를 통해서 정보를 계속 습득하기 위해서 이 기기를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안달과학을 유튜브에서 보는 이유는 정보를 습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보가 계속해서 잘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달과학이 너무 좋은데? 팬이 되고, 가입하고, 굿즈도 사고. 그럼요. 그러면 이제 안달과학이 유지되는데 도움이 되겠죠? 네. 제가 갑자기 광고를 이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좋아요. 제가 이걸 얘기한 이유가 사용자가 접하는 시간이라고 있죠. 우리가 보통, UX가 좋아, UX가 안 좋아, 이런 얘기를 그냥 통상적으로 많이 하는데, HCI라는 분야가 이 UX라는 분야에 어떻게 보면 제반 학문 분야예요. 인간과 컴퓨터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다루면 그 결과로서 우리가 뭔가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 경험이 좋다, 나쁘다, 혹은 어떻다, 뭔가 평가를 하게 되죠. 그게 네. 이제 사용자 경험이라는 형태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 예를 들자면 안달과학을 내가 꾸준히 오랜 기간 정보를 습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용자가 접하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달성을 잘 하겠죠? 인포메이션 위에 목표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목표를 달성하면 이 사람은 이 시스템을 계속 사용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아까 인터페이스는 짧다라고 표현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터치하는 건 몇 번 안 돼요. 어떻게든 터치를 줄여가지고 뭔가 내가 좋은 서비스를 쓰고 싶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인 서비스를 생각해 보면 뭐 토스 같은 거 있잖아요. 금융 그렇죠. 서비스. 토스가 보통 혁신적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송금을 하는데 대부분의 은행들은 로그인해서 공인인증서하고 맞아요. 뭐 송금 버튼 눌러서 계좌 치고 비밀번호 누르고 또 공인인증서 또 누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토스는 그냥 송금 누르고 지문 찍고 그냥 그럼 끝나잖아요. 그게 굉장히 짧은 인터페이스, 짧게 내가 경험해도 똑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사람들이 그걸 잘 쓰겠죠.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려면 HCI라는 분야를 연구하지 않으면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잘못 만들 수도 있어요. 롯데리아 키오스크 UX는 그렇게 난잡할 수가 없다고 와. 그러는데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다음 장 주시면 이게 나오거든요. 제가 키오스크 얘기를 왜 하냐면 방금 제가 뭐 토스 사례도 얘기를 했고 맞아요. 안달과학 사례도 들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쓰는 디지털 제품이나 서비스는 다 잘 쓰고 싶어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걸 HCI라는 연구를 등한시하거나 이걸 고려하지 않으면 제품 서비스가 이상하게 디자인이 돼요. 여러분들 사실 키오스크 쓰시면 귀찮죠? 이게 과정이 너무 길어요. 그걸 떠나서 엄마들은 뭐 사용 못해요. 저 엄마들 그거 사용 도와준 못하죠. 적 엄청 맞아요. 많아요. 이 키오스크 같은 것들이 보면 아직 HCI 분야의 어떤 제반 지식을 바탕으로
제품 서비스를 잘 만들지 못한 사례들 중에 하나예요. 카페를 가보면 뭐 A 카페 다르고 B 카페 다르고 C 그렇죠, 카페 맞아요. 다르고 다 다르니까 내가 터치할 줄 알고 결제할 줄은 아는데 막상 가서 보면 처음에 이렇게 멍하게 이렇게 보죠. 그러면 이건 이제 HCI 관점에서 볼 땐 디자인이 잘못된 거예요. 저는 키오스크를 그렇게 느낀 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영상을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될 거 하게 항상 생각하는 거 우리가 만들고 싶은 영상이 아니라 시청자들이 보고 싶은 영상을 만드는 게 맞아. 목적이잖아요. 근데 키오스크는 상당히 공급자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형태로 이제 어떻게 보면 키오스크가 잘못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현재의 상태는. 두 번째 예시를 보시면 그러니까 네. 컴퓨터에서 뭔가 파일을 지우거나 혹은 파일을 옮기거나 뭐 할 때 가끔 실수할 수 있잖아요. 네. 실수를 하면 이렇게 팝업이 떠요. 그러면 이랬을 때 이게 HCI 연구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나오는 사례인데 여기에서 어떤 게 가장 특징적으로 보이세요? 캔슬에 먼저 표시가 되어 있네요. 맞아요. 그게 바로 HCI 분야에서 연구된 결과물로 녹여진 건데 사람들은 사실 빨리 뭔가 실행을 해서 결과를 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딜리트 버튼을 내가 눌렀는데 뭔가 잘못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 선택한 걸 인지하지 못한 채로 모르고 내가 그 무의식적으로 엔터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딜리트 버튼에 저 반전이 되어 있으면 그거는 디폴트로 엔터 누르면 저 딜리트를 누르게 될 것이다를 결정짓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스템 공학자들이 시스템 디자인을 할 때 일단 디폴트 값은 캔슬에다가 놓고 사람들이 실수해서 지우지 않게끔 만들어줘.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커그니티브 사이언스 분야에서 연구된 결과물들을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할 때 이런 형태로 녹여주는 거죠. 이거 뭐처럼 보이세요? 다이얼? 맞아, 다이얼이에요, 다이얼. 그 신생아들이 너무 이제 조산했었을 때 인큐베이터 이런 데 들어가면 산소 공급이나 이런 걸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산소 공급하는 장치 벤틸레이터에 이 이제 산소를 공급할 때 어느 정도로 공급할 거냐를 세기? 하는 다이얼인데 근데 이 다이얼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 게 한 번 있었어요. 신생아가 2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는데 다이얼을 만들 때 예시상 화살표에 1, 2 사이에 이제 화살표가 있잖아요. 1.5에 들어가 있네요. 네. 근데 이 다이얼은 1, 2, 3, 4 정수 네. 수에만 이걸 돌려야 작동이 되고 중간에 걸리면 작동이 안 되는 구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디자인 고려할 때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냐면 벤틸레이터를 조작하는 사람들 의료진이잖아요. 네. 바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게 돌릴 때 그 돌리는 느낌이 있죠. 딱딱딱 걸리는 느낌을 줘서 내가 보지 않고 돌려도 어느 상태인지를 인지하게 디자인해야 되는데 네. 그러지 않고 그냥 스무스하게 돌아가게 만들어요. 아. 그렇게 하니까 벤틸레이터가 작동이 안 돼서 아이들이 죽는 경우도 생긴 거예요. 시스템 디자인 잘못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처음에 게임을 소개했잖아요. 네네. 굉장히 그냥 유의적이고 재미있는 요소들부터 시작해서 정말 심각한 어떻게 보면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HCI 분야의 연구 지식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왜 지금 요즘 더 중요해지느냐. 요즘 컴퓨터를 가지고 구현하는 형태의 기기들이 너무 다양해지고 있어요. VR 기기들도 있고요. 노트북도 막 접는 것도 생기고 터치도 할 수 있는 노트북도 생기고 펜으로도 쓰고요. 그렇죠. 태블릿 PC 같은 것도 당연히 있고요. 스마트워치도 있고 되게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그쵸. 이 컴퓨터들을 그냥 하나하나 따로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스마트워치 쓰시면 애플워치 쓰시는 이유는 아이폰을 쓰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렇죠. 서로 연결해 써야 되니까. 맞아, 맞아요. 저도 이제 지금은 갤럭시 쓰고 있어서 갤럭시 삼성 워치를 워치를, 쓰고 있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 기기들끼리 연결도 해야 돼. 기기를 쓰는 사용자들의 이 사용 패턴이나 방식들이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오류가 발생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이 분야에 대한 고민들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이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테슬라를 타시면 대부분 다 음성으로 조작을 하거나 터치로 조작을 해요. 몇 년 전에는 사실은 자동차에서 터치나 이런 걸 가지고 조작할 거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테슬라는 이게 디폴트예요. 테슬라 쓰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타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HCI 분야에서 이제 다루는 분야들 중에 카 익스피리언스, 자동차에서 경험하는 것과 관련된 연구들도 많이 하는데 이게 자동차가 원래는 운전만 잘하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뭐 자율주행도 할 거고 그러면 자율주행하게 되면 영화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즐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시스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그 시스템 안에 있는 기술들도 많이 바뀌겠죠. 그렇죠. 상호작용 방식들도 많이 네. 바뀔 거고요. 그럼 거기에 따른 연구들도 많이 필요해지는. 이 이제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 네. 예를 들면 제가 뒤에도 나중에 소개할 건데 잠수함 이런 것들은 조작 시스템이 엄청 복잡해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차이가 뭐냐면은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은 우주정거장에 사람을 보낼 수 있는 우주선이죠. 하나는 저 크루드래곤이고 하나는 보잉 건데 네, 맞아요. 보잉은 왼쪽처럼 돼 있어. 크루드래곤은 오른쪽처럼 돼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같은 우주 비행사야. 두 개 다 익혀야 돼. 두 개 다 익혀야 돼요. 이게 이제 표준화가 필요해지겠죠. 맞아요. 사실은 이제 우주 분야에서도 HCI 분야의 연구들이 미국에서 좀 많이 있긴 해요. 제가 이거 사례를 갖고 온 것도 이번에 터치스크린으로 이렇게 새로 이제 만들어서 크루드래곤이 실어다 나르고 이걸 경험을 시키고 있는데 네. 우주 비행사들 인터뷰 같은 걸 보면 이 터치스크린 하는데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조금 안 익숙해서 학습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지만 괜찮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에서.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사실 우주선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활동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한된 환경에서 해야 되고 맞아요. 그걸 터치를 구현하니까 사실 이 터치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이 터치를 할 수 있는 우주복을 입기 때문에 소재나 이런 것들이 또 한정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컨트롤러 시스템을 정말 터치스크린으로 하는 게 맞느냐, 혹은 이제 휴먼 에러, 내가 잘못 눌러서 문제를 일으킬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게 있어야 사실 터치스크린으로 갈 수 있을 텐데 그걸 얼마나 충분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스페이스X는 이쪽으로 가고 있다. 아마도 저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했던 경험을 그대로 우주선도 탈 것이니까 의식하고 있는 거죠, 지금. HCI 측면에서 이 터치스크린을 우주선에서 만약에 고민을 한다 그러면 역설적이게도 우주선을 작동시키는 메커니즘을 더 뭐 간소화시키거나 효율적인 방식으로 바꿔야 이 터치스크린에서 조작을 충분히 다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결론에 다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왼쪽만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조작 컨트롤이 있는데 터치스크린은 사실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작할 수 있는 형태나 방식들이 더 간소화돼야 되고, 예를 들면 아까 공인인증서하고 금융에서 했던 방식이 토스로 넘어오면서 혁신적인 형태로 바뀐 것처럼 맞아요. 그런 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HCI 분야가 그만큼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 사실 이게 여러분들 돈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아, 그럼요. 이게 HCI가 정말 돈에 중요한 분야인 게 왼쪽 뭔지 아십니까? 네. 싸이월드 싸이월드와 페이스북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보이는 게 완전 다르지 않아요? 여기는 내 거야. 페이스북은 한 번에 여러 사람들 보이잖아. 맞아요. 뒤에서 HCI 역사에 대해서 제가 다룰 때 얘기할 내용인데, 사실 싸이월드는 그냥 내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남들이 내 공간에 굳이 와서 봐야 되는 구조예요. 근데 페이스북은 그냥 페이스북이라는 마당에 있으면 알아서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용어를 쓰잖아요. 타임라인이라고 용어를 쓰죠. 그 차이가 흥망성쇠를 불러온 거예요. 정말 잘 나가다 한순간에 망하고, 이제 페이스북도 사실 잘 안 쓰죠. 인스타그램, 뭐 틱톡, 또 유튜브도 쓰시고, 그게 이제 바로 HCI 분야에서 앞으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험, 내가 더 하고 싶어하는 경험이 뭐다라는 것들을 연구함으로써 시스템이 그렇게 발전해 가니까, 싸이월드가 만약에 타임라인 형태로 바꾸고 뭔가 개선을 빨리 했다면 우리나라가 이제 페이스북 아니고 계속 싸이월드로 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사실. 경제적인 가치로만 놓고 보면 HCI 분야의 인사이트가 없으면 한순간에 올드 패션으로 돼버릴 수도 있고. 애플하고 삼성이 특허 소송을 했었어요. 7년 동안 특허 소송할 때 애플이 특허 침해로 걸었던 내용들이 보면, 화면에서 사진 검색 시 튕김 효과, 이게 뭐냐면 갤러리에 왜 이렇게 놀리면 네. 사진이 끝에까지 내려가면 이렇게 팅 하고 튕겨서 살짝 올라가요. 네네. 그런 물리학적인 법칙을 맞아, 적용한 맞아. 그런 게 다 특허가 돼 있어요. 그게 이제 HCI 분야의 연구 그런 결과로서 것도 이제 특허구나. 특허를 건데, 그런 걸로 삼성한테 처음에 갤럭시 폰에 이제 그런 비슷한 게 적용돼 있으니까 소송을 건 거예요. 진짜 좀 치졸하다고 할 수도 있는 게, 화면에서 2번 터치로 문서 확대, 그런 것도 다 애플 특허였어요. 그걸로 이제 소송을 거니까 삼성은 이제 막 기술로 어떻게든 소송을 같이 이제 맞대응한다고 걸었는데, 물론 이제 애플이 미국 기업이니까 특허로서는 미국에 소송 걸리면 아무래도 이제 자국 기업을 조금 더 그렇죠. 봐주는 그럴 수밖에 경향도 없죠. 있겠죠. 애플은 하나의 특허당 2천억짜리 특허로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여기는 지금 6개만 돼 있는데 7개인가에서 1조 4천억, 뭐 1조 2천억 이런 식으로 특허를 소송에 이제 승리를 거뒀고, 삼성은 이제 기술적인 특허들을 주로 걸었는데 2천만 원짜리 이 정도 수준으로밖에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HCI 분야에 대한 연구와 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특허 소송으로 다 걸리는 거죠. 이런 게 사실은 HCI 분야가 경제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고요. 애플 같은 회사들, 또 뭐 구글,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회사들은 생각보다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진짜 진심이구나. 네, 내부에서 연구소가 그냥 따로 무조건 설립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 아마존 관련된 사례를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제프 베조스가 실제로 발명자로 올라가 있는 특허예요. 저게 뭐냐면은 저희 Buy Now with One Click이라고 있잖아요. 저게 1997년도에 특허 출원을 해가지고 98년도에 특허를 받은 건데, 제프 베조스가 그걸 받고 아마존 사이트에 적용을 해서 다른 커머스들이 저걸 못 따라하겠어요.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한 번만 내가 주소랑 결제 정보만 입력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 내가 뭔가 구매하고 맞아요. 싶을 때 원클릭만 하면 그냥 바로 결제가 완료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존이 저걸 특허를 딱 쥐고 있는 바람에 다른 커머스들이 저걸 못 따라해서, 기술적으로는 구현이 가능한데 저걸 못 따라하니까 아마존이 커머스 세계를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 저 특허가 1년에 연간 5%의 매출을 저 특허로 방어했다. 5%만큼의 매출 성장을 다른 커머스들이 못하게끔 하고
아마존이 차지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 특허 뭐 소송 걸고 막 난리 쳤을 거 아니에요. 커머스들이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무효 소송을 많이 걸었는데 안 깨지고 있다가 2015년도쯤에 풀리고 나서 유사한 방식의 결제 방식들이 커머스들에게 도입이 되기 그렇죠. 시작해요. 그게 아마존 특허가 안 풀렸으면 절대 하지 못할 와. 인터페이스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최초의 컴퓨터 하면 애니악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네. 사실은 애니악보다 더 이전에 콜로서스라는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애니악하고 크게 다른 건 아니고요. 뭐 모든 기술은 이제 군사 아니면 성산업에서 그렇죠. 보통 이제 태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도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서 이제 이 콜로서스라는 컴퓨터를 만들게 되고요. 이때만 해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걸 쓸 일이 있겠어요? 없죠. 군사적인 목적으로 저걸 쓰기 때문에 암호 해독하는데 저 인터페이스가 쉽게 쓰는 거가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때만 해도 이제 HCI에 대한 기본 이해가 그렇게 높다거나 HCI 분야의 어떤 연구 결과물로 이걸 만들지는 않았는데 퍼스널 컴퓨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PC라고 불리는 거의 첫 모델. 저희 네. 아버지가 컴퓨터를 아, 네. 너무 좋아하셔서 네. 저게 있었어요. 네, 부자셨네요. 저게 진짜 비쌌거든요. 항성 금수저 논란. 아니, 어. 저거는 아니고 네. 저거보다 다음 세대. 다음 세대도 비싸긴 했어요. 맞아요. 애플 매킨토시가 사실 우리가 퍼스널 컴퓨터 환경을 만들어준 어떻게 보면 장본인인데 저기에 세 가지 개념이 있어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